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의 회장이 특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무척 좋았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지. 담배 끄고 먹어야 배도 안 부른데 그 왜 펴? 아도 서비스 할 때 아도 서비스가 아도가요. 그게 바로 혼다예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공장이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당망하죠. 얘기하지만은 모든 그날그날의 생활은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이 산의 절정을 치다보고 하면 숨보다 차고 발을 옮겨놓는데 실족해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는 것을 착실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정상에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이병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태생인데요. 강원도 이렇게 말을 하면 행정구역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일 거로 생각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북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7남매 중에서 장남이었다고 해요.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학교 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 상당히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흑수저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겨지는 그런 분이죠. 삼성이나 LG, 여러분들이 효성 이런 그룹과 비교했을 때 그쪽이 금수저라면 이쪽은 흑수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흑수저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당시 초등학교 입학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놓고 본다면 정주영 회장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부인의 회장이 특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무척 좋았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놓고 보면 시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지 정주영 회장이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항상 흑수저의 상징이라고 해서 정주영이 회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들이 재밌는 일화라고 말하면 첫째는 평생 동안 담배를 피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담배 끄고 먹어야 배도 안 부른데 그거 왜 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건강에는 무척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산 사람도 참 잘 드셨고 어떻게 놓고 보면 그래서 아산병원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뭐 삼성 의료를 갖고 있는 거 보면 부자들이 하나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어요. 정주영 회장은 상당히 검소한 편이었다고는 하는데 꼭 써야 할 곳에 큰 돈을 아끼지 않는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을 이겨본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지요. 1995년도 세계 부자 순위 9위에도 올랐던 이런 분이 바로 정주영 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얘기가 그래도 길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기를 좀 나눠가 볼까 합니다. 하나는 일제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이승만 정권기가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기까지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요. 물론 정주영 회장이 크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박정희 정권이겠지요. 그래서 일제시대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도 서비스 할 때 아도 서비스가 아도가요. 일본 애들이 아트라는 단어를 발음한 말이 아도 서비스랍니다. 근데 이 아도 서비스가 일본에도 있나 봐요. 일본 도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도쿄의 아도 서비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나중에 자동차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바로 혼다예요. 그래서 기업의 명칭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물론 현대가 주장하는 현대의 의미와 제가 해석하는 현대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 생각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현대라고 짓지 않았을까? 실제로 보시면 혼다라는 영문 표기와 현대라는 영문 표기를 보시면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도 서비스를 차린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보다 짧은 기간에 그 차를 수리하고 반드시 날짜를 맞춤으로써 조금 더 비싼 금액을 받아서 실제로 되게 잘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공장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당망하죠. 왜냐하면 공장이 불난 정도가 아니라 수리를 들어와 있었던 차들 자체, 자동차가 워낙 고가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망했다,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돈을 빌려줬던 오윤근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 돈 다시 꿔줘 라고 말하죠. 왜? 라고 말했더니 오윤근 씨가 사람을 보고 돈을 꿔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돈을 꿔주고 못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자기가 처음으로 돈을 꿔주고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돈을 꿔주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도 서비스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일본의 패망. 결국 우리에게는 광복이란 뜻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주영 씨는 1946년도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게 주력이 아닙니다. 1946년에 현대 토건이라는 걸 차리게 되는데 실제로 정주영 씨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건설, 이거 단위도 그거 되게 돈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주력이 되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토건이 현대건설이니까 건설이 이제 주력 산업이 되게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6.25가 터지게 돼요. 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으로 여러분들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실제로 미군 부대에서 통역장교로 일하던 동생이 있었죠. 정인영 씨인데요. 이 정인영 씨의 도움을 받아서 미군 막사를 짓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게 되죠. 그러던 과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그 사건은 1952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참관하게 되는데, 그때 미군에서 요구한 게 있었다고 하죠. 겨울철인데 거기다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고 한 거예요. 겨울에 푸른 잔디를 어떻게 깔아요? 이때 정주영 씨가 하나의 방안을 하나 찾게 되는데, 그 방안이 보리를 심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사히 마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군 부대 안에 대부분의 건설에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다가 미군이 결국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미군이 철수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복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복구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1953년에 고령교 복구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커다란 적자를 보게 돼요. 왜 그랬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자재의 가격도 상승하고 인건비의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적자를 보게 되지만, 정주영 씨는 신뢰와 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성공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57년도 한강 인도교 공사, 복구공사에 참여해서부터 실제로 큰 흑자를 보게 되고 우리나라 6대 건설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박정희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맞이하면 사실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모태들이 다 태동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시대는 크게 현대를 이끄는 세 개의 사업으로 한번 나눠볼 생각이에요. 하나는 건설, 또 하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입니다. 저는 쌀 장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장사를 시작한 맨 처음. 그래 그 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배달을 직접 이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게에서 정미소 값하고 똑같이 팔고 또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배달료를 좀 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학자 고개나무 그 당시에 서울상업학교, 그때는 경성상업 여자상업학교 그 기숙사에도 쌀을 대고, 또 배자 그 여학교 거기에다도 그 당시 이 기숙사에다 쌀을 대고, 그래가지고 쌀 장사가 잘 됐습니다.